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기본 설정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코리니 분들, 특히 이게 처음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차트를 세팅을 해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한 몇 주 전부터, 한 2, 3주 전부터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어, 바빠가지고 요거를 못했는데 이제서야 올립니다. 그래서 코리니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뭐 스킵하셔도 되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반드시 기본적인 것은 세팅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이동 평균선과 보조 지표, 그리고 트레이딩 뷰와 기본 차트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게 이제 업비트 화면인데요. 업비트 창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기본 차트,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 이렇게 있는데, 뭐 저는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트레이딩 뷰를 가장 많이 보니까 트레이딩 뷰 차트로 이제 업비트 창에서 이제 설정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이동 평균선을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여기 지표, 여기 상단에 지표를 딱 눌러보면 여기서 이제 한글로 치셔도 되고요. 이동 평균 하면 여기 무빙 에버리지라고 있어요. 이동 평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이렇게 하나가 뜨거든요. 또 한 번 하면 두 개가 뜨고, 세 개, 네 개. 그러면 저는 5 이평선,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 이평선 하나 더 하면 240 이평선. 이렇게 이제 다섯 개를 한번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눈 모양이 있고 이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톱니바퀴 모양을 딱 누르면 인풋과 모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5일 이평선, 그러면 길이에 5를 입력을 하고 요거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습에서는 여기 색상과 두께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색상과 이제 두께를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5일 이평선은 뭐 빨간색으로 해서 요게 이제 두께거든요. 네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죠. 요거로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하나 생겼죠. 예. 이게 빨간색이 이제 5일 이평선이고, 그래서 여기 5, 여기 MA5 클로즈 0 한 다음에 SMA 9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5이면 이게 5일 이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풋에서 저 20일을 설정할 거니까 이 길이는 20, 그러면 20일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습에서 여기서도 저는 뭐 색상을 또 정하는 거거든요. 22평은 저는 요거 주황색. 그래서 22평도 조금 두꺼운 걸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여기 이제 22평선이 이제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다시 인풋. 요거는 60일. 여기 이제 중기 이평선인데 60일 길이는 60으로 하고, 모습은 저는 이제 요거 녹색 이렇게 하고, 두께도 같은 걸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60일 이평선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0일 인풋에서 120일은 뭐 6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120일 한 다음에 모습, 여기에서는 120일이니까 저는 약간 그레이색 해가지고 얘는 조금 두꺼운 색으로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딱 누르면 여기 이제 120일이 설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풋에 이제 1년 240일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선이죠. 그래서 얘는 가장 검정색으로 하고 가장 두꺼운 거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평선이 다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체인 링크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다 설정이 됐죠. 이평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요 빨간색이 5일, 요 빨간색이 5일 이평선, 그리고 요 주황색이 이제 이게 5일이고, 여기 20일, 이렇게 20일 이평선이고, 이제 요 세 번째, 요게 이제 녹색, 요게 60일, 여기에서 60일 이평선, 그리고 요게 회색, 요게 120일 이평선, 요게 이제 120일 이평선이고, 요 검정색
좀 두꺼운 게 241 이평선. 이렇게 해서 이평선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는 이렇게 다섯 개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중간에 뭐 11 이평선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11 이평선은 잘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5일 이평, 여기서 이제 5일 이평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평선 그 차트 공부 영상 중에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올려놓은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 이동평균선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5일 이평선은 단기, 요게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5일이라고 하는데, 뭐 코인은 뭐 24시간 돌아가고 주말에도 뭐 없고 해서 뭐 7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뭐 이게 별 의미 없다고 봐요. 그 이유는 제가 이동평균선 요 영상에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20일, 요거는 이제 한 달로 보면 되거든요. 이것도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20일은 한 달, 그리고 요 60일은 이제 중기여가지고 요거는 3개월, 그리고 요 120일은 6개월, 240일은 1년,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기 이평선은 이제 요거 121선과 241선, 그리고 제가 설명했지만 이 121선은 주봉에서 중요한 선이고, 이 241선은 일봉에서 중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20일은 월봉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0일은 월봉에서 중요하다. 일봉에서도 5이평선하고 22평선은 되게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평선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매매를 이제 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이평선이 이렇게 빨간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 그 다음에 120일, 240일 이렇게 있으면 5, 20, 60, 120, 240 요렇게 요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순서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이걸 정배열이라고 하고, 이게 반대로 240, 120, 60, 20, 50, 5 이렇게 돼.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240, 120, 60, 25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배열된 거를 역배열이라고 해요. 이렇게 역배열. 이렇게 되면 이 정배열은 이제 상승장에서 나오는 거고, 역배열은 하락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5일 이평선이 중단기, 중장기 이평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면 이게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역배열을 만들어가면서 하락으로 추세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5일 이평선이 20, 60, 120, 240을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골든 클로스라고 하고, 골든 크로스가 되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이평선의 모양, 배열만 보고도 그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볼 수 있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보고 추세를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갈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요때 이 빨간색이 5일이잖아요. 5일 이평선이 요 20일을 데드 크로스 했죠. 그래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근데 60일마저도 데드 크로스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체인링크는 이거만 보더라도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닌 거죠. 단기, 그러니까 중단기, 그리고 또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하방으로 이탈했다는 것은 하락의 추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120일과 240일 선 아래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 얘네들이 단기 이평선, 중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을 이루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체인링크는 별로 좋은 하락 추세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이제 어,
설정을 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또 하나 보면 이제 RSI. 여기서 보면 이제 RSI라고 있는데 RSI 이렇게 치면 Relative Strength Index라 그래서 앞자, 그러니까 여기 앞자를 따서 RSI, 그래서 상대 강도 지수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렇게 떠요. 아래 이게 상대 강도 지수인데 이제 여기 숫자가 있죠. 여기에 30, 여기 70,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이제 주로 있는데 이제 70을 넘어가면, 여기 70을 넘어가면 과매수, 과도하게 매수하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리고 30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30 아래 있죠? 여기로 내려가면 과매도, 과도하게 매도하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래서 이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면 이제 매수 타점으로 노리고 물타기를 하거나 그렇게 노려보고, 요거 RSI 관련돼서는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 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온 거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70을 넘어가면 이 RSI 압박에 의해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RSI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70을 기준으로 해서 30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너무 내려오면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또 너무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고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이 RSI를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표 중에 또 이제 뭐 보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스토캐스틱 이런 것도 있죠. 스토캐스틱은 여기 스토캐스틱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이 이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은 얘보다 좀 빠르게 얘가 스토캐스틱은 매일매일 이렇게 변하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색이 빨간색을, 요 파란색 선이 요 빨간색 선을 이렇게 데드 크로스 하면 매도고, 또 얘가 이렇게 골든 크로스 하면 매수고, 그리고 요 80 위로 올라가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스토캐스틱은 단기적인 어떤 지금 여기 매수와 매도 타점을 노릴 때 단기적으로 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요 구간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면 좀 위험하겠죠. 그리고 여기 구간에 있을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나은 어떤 매매 방법이겠죠. 그래서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그래서 이렇게 X, 여기 페인 지우기 있어요. 이걸 없애려면 여기 X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RSI가 있는데 하나가 빠진 게 있죠. 거래량을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뭐냐면 거래, 여기 보면 이제 볼륨이라고 있어요. 볼륨, 이렇게 거래량.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바로 이제 여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거래량은 반드시 이제 저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봐도 충분히 매매하는데 크게 이상은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MACD 같은 것도 있죠. MACD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MACD 관련해서 여기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볼린저 밴드도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죠. 밴드 안에서 얘 움직이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는 여기 이렇게 보면 눈을 이렇게 한번 하면 이렇게 슬래시가 딱 하면서 지워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표 중에 하나가 일목구름, 요거 이치모쿠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 거, 요 일목구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목구름도 이렇게 중요한 때, 중요한 시기에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캔들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지금 어디에 저항을 받고 있고
어디에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 일목구름은 엘리엇 파동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거를 안 볼 때는 이렇게 꺼놓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있다가 중요한 어떤 그런 지지 라인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전환점이라든지 이런 걸 살필 때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일목구름도 이렇게 해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 트레이딩 뷰 차트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업비트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셔야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캔들만 이렇게 보고 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거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 이동평균선 그리고 보조지표 관련된 것들은 제가 그 차트 공부 영상에 각각 요거를 나눠서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함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 업비트에서 요 트레이딩 뷰 기본 세팅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트레이딩 뷰 업비트에서 차트 설정하는 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 제가 또 참고해서 또 추가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